예, 반갑습니다. 절근파산꾼입니다. 5월 24일 9시 16분에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녹음을 했죠. 일찍 녹음한 이유는 매매 끝났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제가 장전에 잠깐 올려놨었는데요. 요새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올리는 기준이 틀린데, 위로는 320이란 얘기고 아래로는 317.10을 기준으로 하고 아래로는 317.7 정도로 봤는데,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지, 그죠? 예, 기준가를 보면은 갭이 뜨면 아래로 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난 후에 하락을 하든가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야간에 풋이 너무 많이 급락을 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 한 25%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어차피 오늘 플러스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더라도 플러스 마감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상이 좀 강렬했어요. 예, 좀 강렬한 예상이기 때문에 가져가야지 하다가 어제 야간에 수익을 나고 팔고 나서 한 10시 정도 좀 시장을 보다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가져갔으면은 최소한으로 한 20% 정도는 먹을 수 있었고, 그거를 만약에 오바를 했다면은 오늘 한 35%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 결국에는 예상처럼 미국장 열리자마자 10시 반에 미국장 열리니까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예, 한 20% 정도씩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때 제가 잠을 자버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플러스 나 있었어요. 그것도 플러스 10% 정도씩이나. 엄청나죠, 그죠?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10%면은 거의 3, 40% 정도 수익인데 조금 아쉽게 되었네요. 이럴 때 한번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베팅을 못 해가지고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일단 갭 상승이 뜨면은요, 저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밀리고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어, 이렇게 갭 상승이 뜨고 나서 밀리는 경우는 어, 조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예, 장중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장중에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을 장중 조정이라는데, 장중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매매는 어, 제 예상 그대로 장중 조정으로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풋 잡았고요. 잠시 옵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예, 보합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팔았네요. 예, 조금 일찍 판 듯한 느낌도 드네요. 아침에 요놈 잡았습니다. 54원에 잡아가지고요. 58원에 던졌습니다. 58원. 요 작은 자리에서 한번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다시 또 6원 55원이 왔었는데, 다시 한번 잡을까 하다가 어제도 80만원 벌었다가 마이너스 10만원 났고, 야간에서 복구를 했고, 또 주간에서 오늘 수익인데, 요즘 살짝 욕심이 좀 커지지 않았나, 부쩍 앞전에 비해서 욕심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추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수익 났네요. 10틱이니까 거의 뭐 20개만 잡아도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이렇게 수익을 줄 때 사실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게 되면은 그 후 폭풍이란 게 있습니다. 지난번 키움증권 사태에 있어 가지고 제가 큰 수익이 날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예, 그 후 폭풍으로 그 다음날 야간장에서 손실이 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80만원이라는 수익을 뒤로 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열을 받았으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한 50만원대까지 커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냉정을 좀 찾고 적당한 자리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벌었던 돈 날리는 게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기가 벌었던 돈을 다시 날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못 벌었을 때 사실 마이너스로는 손절을 잘하는 편인데 아침에 80만원 벌었는데 그 돈을 까먹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항상 벌기 때문에 벌었던 돈을 깨먹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손실이 더 커졌겠습니다. 더 커졌지 않을까. 뭐 한 50만 원대 정도까지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때마침 컴퓨터도 고장이 났고 뭐그 바람에 핑계 삼아서 매매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떻게 보면 손실을 줄인 게 되는 거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있지만 손실을 줄이게 된 거죠. 오늘 20만 원 벌었던 것은 엊그제 제가 얘기했지만 20만 원 썼잖아요, 그죠? 20만 원 쓴 돈 오늘 복구했는 걸로 오늘은 만족하고요. 매매는 여기서 접을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항상 깔려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 정권 사태 이후에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벌은 돈이 꼭 내가 못 먹은 돈 혹은 내가 손실 본 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깊은 빡침을 그때 느꼈었는데 뭐 그리고 나서 수익에도 불구하고 팔지도 않고 팔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추가 매수를 했다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는 드문데 세 번 연속으로 손실이 나서 굳이 번 돈을 까먹었고 그죠? 그리고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어떤 아마추어적인 매매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손실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까짓 게 뭐 대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벌어야지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못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만 벌어야지 먹고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것이 모이면은 태산이 되는 건데 어제 80만 원 수익 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고 손실로 마무리된 것은 제가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요 매매 수익 2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이제 매매를 끝낼 생각입니다. 매매를 끝내고 이제 공부를 하든가 뭐 그렇게 이제 공부도 시험도 다가오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를 다시 좀 과거로 돌릴까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은요 320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320까지는 못 봤고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요 앞에 요 앞전에 매물대를 한번 터치했습니다. 예. 요 앞전에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꺾여버렸는데 오늘 저점이 지금 보면 318.2지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318.15인데 뭐 101호인데 예, 저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지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현재 상태로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풋은 아침에 한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 보합을 올라갔고요. 보합이 올라와서 한 20%에서 25%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이런 날은 사실 풋으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밀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 또 밀렸었고요. 이 밀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보는데요. 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어제 주가가요. 좀 교묘하게 올렸습니다. 교묘하다는 의미는 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코스피 200은 별로였습니다. 코스피 200만 좋았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들만 괜찮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좋아지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별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주가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자체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뭡니까? 코스피 200이죠. 그래서 코스피 200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하락을 조금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거든요. 예, 플러스 0.4% 출발했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에서 지금 조금 보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당연히 코스피 200이 밀리게 됩니다. 코스피 200이 밀리면 당연히 선물 지수도 밀리겠죠. 그러면 시장과 관계없이 코스피 200이 밀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시황 올릴 때 오늘은 오전에는 갭상승 떠서 출발하면 하락을 할 것이고 오늘 같은 날 좋은 방법은 더 좋았던 거는요. 오늘 개발학 출발해 가지고 콜을 매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더 좋았습니다. 오늘 개발학 출발했다 그러면요. 또 오늘 차트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쭉 쳐올려서 이렇게 마감할 거예요. 어제 고점이 318.7까지 그죠? 만약 개발학 출발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쳐올려서 마감했을 겁니다. 쳐올려서 오전장을 봤을 거란 말이죠. 뭐 시장은 유동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밀리고요. 그 밀리는 원인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지금 317.15 왔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319.1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갭 상승이 뜨면은 나오는 지지선의 첫 번째 지지선이겠지 그죠? 깨져 버렸네요. 이제 10까지 이제 제가 말 318.10인데 요 자리를 깨게 되면 이제 깼습니다. 예, 돌파해 버렸네요. 깨졌기 때문에 위로는 많이 가기 힘들어지고요. 위로 많이 가긴 힘들어졌습니다. 위로 많이 가긴 힘들어졌고요. 자,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장하고 거꾸로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미국장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미국장은 앞으로 하락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틀 동안 급등 아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예, 선물지수가 7포인트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장이 하락을 할 때 우리나라도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추세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거꾸로 움직인다.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장도 꺾여서 같이 미국장과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장이 중요한 것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우리나라는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 우리나라는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보다 갭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고요. 추천드렸던 코롱 티슈진 오늘 2% 정도 올라왔습니다. 2% 정도 올라왔다가 살짝 꺾였는데 아직 1.5%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38,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볼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볼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꺾일 자리가 왔거든요. 미국장이 꺾일 자리가 왔어요. 미국장이 꺾일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를 한번 빵 터져주면은 오늘 같은 날 한 10%대 이상 정도 올라가 주면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현물을 매매하더라도요. 다음 날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내일은 분명히 개발학 출발할 것 같아 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면 좀 플리즈 오늘 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이죠. 오늘 좀 제가 말했던 4만원까지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10% 정도 오르면 4만원이거든요.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1%씩 올리지 말고 그냥 10%빵 올려가지고 오늘 청산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인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었다 싶으면 저는 이거 오늘 38,000원 정도 부근 오늘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요게 지금 한 1,000원만 오르면은
38,000원이지, 그죠? 그때 되면은 4만원까지 못 먹더라도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시장이 조금 내리게 되면은 38,000원 찍고 37,000원 왔다가 여기서 뭐 좀 가돌이 치다가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4만원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가돌이 치는 게 좀 짜증나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그냥 적당히, 예, 수익 줄 때 팔고 나가는 게 저는 그런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예전에 영화에서 나왔죠, 그죠? 바람 뭐죠? 하도 오랜만이라서 바람 뭡니까? 하여튼 그 영화에서 보면 내일은 내일 태양이 뜬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고long 티슈진이 2% 돌파했네요. 다시 2%. 자, 오늘 한 10% 올라주길 기대하고요. 못 올라도 38,000원까지는 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간만에 그래도 조금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차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차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지만 이런 차트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으셔야 될 차트예요. 이거는요, 이런 차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안 죽어요. 물려도 안 죽어요. 여기서 10%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잡았는데 10% 떨어졌어요. 3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4만원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물리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요, 이렇게 떨어져도 금세 회복하고 또 올라가 버립니다. 오히려 수익력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공에 이런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쌍바닥 같은 모양인데 이 비슷한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LG전자입니까? 예, LG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어제 모습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상담드렸지, 그죠? 쌍바닥 아니냐 이거지. 그 쌍바닥 아니냐. 예, 예, 쌍바닥이고 박스권 차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이 저점을요, 앞전 저점을 지지를 했잖아요. 지지를 했으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또 올랐지, 그죠? 1% 정도, 2% 정도 올랐네요. 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근데 얘는요, 단기적으로 가면은 10만 천 원까지 가겠지. 10만 1,500원까지. 요 21선이 부딪히는 가격까지. 21선이 아니구나. 33일선이 부딪히는 가격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그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가격이 33일선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어, 일요일날, 저번 주 일요일날 제가 강의 드렸죠. 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평선이다라고. 못 들으신 분들은 아쉽고요. 이건 꼭 들으셔야 되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못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고, 자, 33일선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은요 21선 타는 게 아니라 33일선을 탑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기에 21선은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지만 33일선은 제가 파란색으로 잘 보이게 만들어놨죠. 네, 일부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량주를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쌍바닥입니다. 이것도 쌍바닥인데요. 만약에 요놈이요 쌍바닥 차다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급락이 나와버리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처럼 돼버려요. 이런 모양이 나와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버려요. 이런 모양요. 우리 선물지수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원래 1월 20일 1월 중순쯤에 쌍봉 찍었지, 그죠? 쌍봉, 그죠? 예, 쌍봉 찍고 다시 반등했다 쌍봉 찍고 급락해 버렸죠. 그럼 만약에 얘가요 쌍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여기 이 점이거든요. 찍고 내려왔잖아요. 쌍봉 찍고 지금 내려오는 자리, 요 자리거든요. 지금요. 요 자리에요.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다행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우량주라서 그래요. 우량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잡주들이 이런 모양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지하는 척 하다가 붕괴돼 버리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폭락이 나와버려요. 쭉 밀려버린단 말이죠. 보시면 요 앞전에 음봉 보이시죠? 음봉 두 개, 그죠? 예, 이런 음봉 두 개만큼 확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요. 이 음봉이 나왔던 자리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잖아요. 103,000원. 지금 이제 3,000원 남았지, 그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3,000원 남았어요. 이게 지금 대매물대입니다. 그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3% 4%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먹으려고 달려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틀립니다. 이 종목은 좀 제가 4만원 정도 얘기 드렸지만요 5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5만원 갈 수도 있고요. 물론 꺾일 수도 있어요. 주식은 항상 위험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왜 이유가 뭡니까?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 때 이 캔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 그죠? 양봉, 양봉, 양봉이지, 그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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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오늘도 양봉입니다. 양봉이 3개 이상 나오면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흑산병이 나오죠. 장대 양봉 나오죠. 장대 양봉. 요게요.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근데 요 앞전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뭐 단기 매물대인데 요 단기 매물대가 지금 38,000원대거든요. 38,000원대 와서 한 번은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일단은 이게 여기서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예요. 앞전에 보세요. 이 거래량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래량. 자, 급락을 했는데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래량 많이 터졌고 빨간색이 뭡니까?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날도 보세요. 하락을 했는데 매수한 사람이 많아요. 이날도 보세요. 하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그 다음날 뭡니까? 저점에 잡으면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날 보세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 났어요. 하루 만에 7%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올랐어요. 지금요. 이만큼 올랐어요. 34,000원에 잡아가지고 3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자, 이 거래량으로 여러분이 다음날 저점에서요. 다음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으로. 그래서 제가 카페에 제가 한 말씀 드렸었는데 카페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따라하게 보면은 이평선 거래량 선물 옵션 이야기 이거는 뭐래요? 이평선 거래량 이제 여기에 거래량의 해석이라든가 이동평균선의 해석 요 방금 요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별다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편적이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뱅뱅님입니까? 예. 백투더 뱅뱅님. 예, 이제 아이디도 외웠는데 이제 백투더 뱅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들은 걸로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예. 안 나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날 한번 강의를 드렸었고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지금 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불과 이틀 3일 만에 비슷한 내용을 또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생기면은 또 얘기 드리겠죠. 그렇게 3개월쯤 3개월쯤 지나면 이 거래량 해석과 이동평균선 해석을 몇 번 듣겠습니까? 최소한 30번 듣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말을 최소한 30번 듣습니다. 그럼 사람의 머리 기억력이라는 건요. 그건 과학적인데 27번만 반복을 하면 머리에 각인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7번만 들으면 머리에 각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는 당장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7번을 더 들을 수 있는 26번 오늘 했으니까 26번 25번이네 그죠? 25번만 더 들으시면요 이제 현물 매매하실 때 좋은 종목을 찾고 그리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하고 뭐 복잡하게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평선 뭐 안에 뭐 이상한 뭐 보조지표 뭐 필요 없습니다. 일목균형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말면 돼요.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해석과 이동평균선 해석 요 두 부분만요 제대로 된 가르침만 배우시면 돼요. 이 두 부분만.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말로만 들어서는. 그래서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실전에서 제가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그 실전에서 하는 반복된 말을 어, 듣다 보면요, 이제 이게 의미가 알게 돼요. 이 의미를, 이 글자로 적혀 있는 이 의미를 이제 몸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의 무기를 가진 거예요. 최소한 이게 잡아야 될 자리인지 안 잡아야 될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처럼 보여도 이거는 매수, 이거는 매수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잡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그 종목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 생각되는 종목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모양의 차트가 100개가 있으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안 잡으면 많이 올라가고 내가 잡으면 안 가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라.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고 제대로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못 잡아요. 왜?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가는 종목을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거든. 어제 제가 가상화폐 얘기 드렸죠.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안 잡는 자리를 저희들은 잡아요. 왜? 그런 자리는 개인들이 안 좋아하는 자리거든. 물론 더 떨어지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5% 10%짜리 자리는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를 잡을 정도의 어떤 실력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자리에 잡을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리까지 잡아라고 얘기는 더 떨어졌네. 가상화폐요. 예, 더 잡아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방금 거래량과 이평선의 조화를 가지고 시장을 읽는 방법. 이 방법은요, 돈을 버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가상화폐 급락이 나오네요. 돈을 버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큰 손실을 막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히 아셔야 됩니다. 자, 가상화폐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 거는 뭐 완전히 뭐 박살나 버렸네. 그죠? 예. 역시 단타로 잡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잡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추천을 살짝 해봤는데 이거는 뭐 추천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네. 그죠? 여기서 제가 한번 위로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붕괴돼 버렸어요.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추세로 가는 거지. 그죠? 예, 이제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추세가 얼마입니까? 812만 8천원, 813만원, 1차, 2차는 760만원입니다. 810만원과 760만원. 그 전에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어제 뉴스에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는데 카톡에 존버방이라는 게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카톡에 존버방. 그 뭐냐 그러면은 처음 물린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그냥 버티자. 버티면 언제든지 좋은 자리가 온다. 그리고 오늘은 꿈자리가 좋아. 많이 오를 것 같아. 뭐 이렇게 저희끼리 위로하는 방이랍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교육을 일주일이라도 배워본 사람 같으면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자기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세상에 그것보다 더 징하게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징하잖아 그거는요. 바보죠 그거는. 자기 돈을 남한테 맡겨놓고 그게 본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좀 징하지 그죠? 예.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관리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내 돈을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쪼그라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방치죠 방치. 근데 누군들 물렸는 거를 방치하고 싶어서 놔두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물려서 보유하는 것은요, 이해합니다. 저도 어제요,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청산을 했잖아요. 청산을 했으니까 어제 마이너스 복구했고요. 오늘 벌만큼 벌었어요. 청산을 했으니까. 청산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수 없지, 그죠? 수익 났을 수도 있고.
더 큰 손실 났을 수도 있고.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털고 나서 다른 종목을 잡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근데 묶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회비용이 없어요. 묶여 있으면은. 그래서 어제는 혹시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런 자리는요 그래 한번 잡아볼만 해요. 예, 잡아봤는데 뭐 깨진 거 할 수 없잖아요. 깼잖아. 깨지면 바로 던지라고. 예, 들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깨지면 던지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잡을 필요 없었지, 그죠?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잖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810만원, 760만원, 770만원쯤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네. 여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딱 올라갑니다. 760만원 다이렉트로 오면은 810만원 가고요. 여기서 810만원 지지하게 되면은 910만원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770만원 정도 오면은 8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8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이 추세대로만 움직이면 될 것 같네요. 자,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얘도 붕괴돼 버렸네요. 이 전저점을 그냥 한 방에 붕괴시켜 버렸네요. 710원에 매수를 해봐라고 했는데 이거 뭐 개뿔 그냥 710원이고 뭐고 다 깨져 버렸네요. 예, 한 방에 다 깨져 버렸어요. 예, 이것도 들고 있을 필요 없어. 710원이 요 자리거든요. 보시죠, 그죠? 요 자리에서 머물렀지, 그죠? 710만원대 제가 710만원 잡아라 그랬었는데 710원에 잡았으면은 뭐 720원에 팔 수 있었네, 그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적긴 하지만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북 떨어진 자리 아니잖아요. 제가 추천한 자리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본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뭐 올라가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본전에 빠져나갈 기회는 줍니다. 더 붕괴돼 버렸고 뭐이 종목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 버렸고요. 645원이 남아 있네요. 확인 받아야 되겠죠. 예, 예, 확인 받아야 됩니다. 645원, 645원 오면 잡으시고요. 잡으셨다가 매도는 720원이네요. 640원에 잡으셔가지고 720원 매도. (720원) 매도고요. 뭐 640원 깨지면 던지면 그만이지, 그죠? 여러분들한테 매수 단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어중중하게 여기서 잡아라 얘기 안 하고 매수 단가를 얘기하고 매수 단가 깨지면 던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645원, 644원에 잡으세요. 잡아서 644원 깨고 643원이면 던지시면 돼요, 그냥요. 취지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크잖아요. 80원이니까 15% 정도 먹잖아요. 요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요 정도. 요렇게 떨어지면 요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먹으면 12%고 손해보면 1%면은 할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645원 깨면 어떻습니까? 600원까지 기다리세요. 600원까지. 600원 기다렸다가 600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아마 600원 매수하라 하는데 600원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기준이 보이는데 600원일지 560원일지는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일단 600원에 한번 잡아보고 560원에 잡아보고 요쯤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최하 모네도 이 정도쯤에서는 요 자리에서는. 근데 560원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503원 가겠다는 얘기니까 빨리 손절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트에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 종목 저 몰라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차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에서 봤을 때 제가 매매를 한다면은 한 500, 600원 정도에 매수하겠다.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맞벌이니까 얘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예. 자, 이 종목도 185원 손절, 목표가 210원, 185원 손절, 2차 매수 168원. 얼마에 잡으라고 했는지 안 나와 있네. 185원 잡으라고 했는 거다, 그죠? 예, 185원에 잡았으면 얘는 먹었네, 그죠? 예, 얘는 200원 정도까지 먹었네요. 제가 210원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건데, 이게, 잠깐만. 어제 23일 오후에 요쯤에 제가 말씀드렸네, 그죠? 185원에 잡아라. 잡았으면 먹었지, 그죠? 예, 2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네요.
주당 15원이니까 대략 한 8% 정도 9%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장대형부 하나에. 그리고 깨져버렸겠네요. 일단 뭐 제가 잡아라 캔 자리는 손실보험은 없습니다. 그죠? 네. 185원이 깨졌기 때문에요. 잡지 마세요. 이제는요. 185원 깨졌기 때문에 이제 잡지 마시고, 단타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단타로 짧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2차 매수는 168원입니다. 168원 오시면 한번 잡아보세요. 예. 168원 오면은 얼마 가겠습니까? 오면은 다시 217원까지는 못 가겠지만 한 2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200원까지는. 예, 200원까지 갈 것 같아. 깨지면 던지면 그만이지. 그죠? 예. 깨지면 던지면 그만이니까 깨지고 나서 또 보자고요. 일단 그렇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A다. 아, 이게 A다였구나. 비트코인 캐시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원 116에서 118 116에서 118 116에서 118 요정도 가격이네. 그죠? 요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 저는 봤거든요. 반납한데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일단 이거는요 100만원대 한번 잡아보셔야 되겠네요. 116에서는 이제 포기하시고요. 예. 이렇게 한번 확인은 받아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다음 자리에서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자 100만원 살짝 깨면은 제가 96만원 얘기했지. 그죠? 얘는 여기서 떨어져서 다이렉트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100만원 살짝 깨면 잡아보세요. 그러면 110만원 이상은 한번 갑니다. 100만원 깨면은 잡아라. 110만원 간다. 이드리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잡아봐야 될 때가 왔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이 자리 잡아라고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자리 한번 베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얘는 많이 못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일단 저는 추천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요 지금 64만 6천원이네. 그죠? 64만 6천원 64만 6천원 정도에 던지시고요. 64만 6천원에 던지시고, 그러니까 요 지금 기준가가 지금 요 기준가가 얼마입니까? 요게 요걸 딱 내려보면은 기준가가 66만 4천원이네. 그죠? 66만 4천원. 66만 4천원. 66만 4천원 정도를 기준가로 해서요. 매수를 해보세요. 매수를 해보고 위로 올라가면 10% 정도 잡고요. 수익을 내시고 66만 4천원 깨면은 또 매도를 하시고요. 왜냐 그러면 남들보다 이게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이요. LG 반도체하고 비슷하지. 그죠? 근데 얘는 외봉 하락이죠. 외봉 하락. 외봉 하락이에요. 모양이 틀려요. 아까 그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예, 차트 모양 자체가 틀립니다. 얘는 외봉 상승이죠. 외봉 하락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 게 보면은 조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기준가를 한번 잡아 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준가를 굳이 한번 잡아 드리면 자, 요 자리가 오네. 그죠? 요 자리가 추세 하단. 자, 여기가 중단. 쌍바닥 자리에 추세 중단. 여기 추세 하단. 됐지. 그죠? 매매하는 방법은 말씀 안 드려 알겠지. 그죠? 여기서 잡고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니까 보유하시면 안 돼. 그죠? 보유하지 말고 파세요. 수익이 나면 어디까지 갑니까? 일단 1차 추세 상단까지. 예, 요 자리까지 올라가겠죠. 요 자리까지. 그죠? 74만원까지. 한 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올라갈 자리 있겠네요. 10만원까지는 조금 안 되는데 한 8만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겠네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시고요. 종목이라고 같은 종목이 아니지. 그죠? 예, 종목이라고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모양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 베팅해 봐야 됩니다. 이드리움은 지금 현재 베팅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다음 달에 잡으면 되니까요.
라이트코인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단방에 그냥 내려와버네요. 와, 이 무시무시하네. 10%짜리네, 이거. 여기서 잡은 사람들 바로 그냥 20% 날아가 버렸네요. 와, 완전한 잡주다, 그죠? 예. 15만 천 원 잡아라 했는데, 이거 뭐 옛날 얘기인가? 12만원. 다 깨져버렸네. 12만원 잡아라 했는데, 12만원까지 왔네, 그죠? 예. 13만 5천 원도 깨졌고, 12만원까지. 와, 이거 잡았으면 바로 그냥 10만원 먹었네, 그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지, 그죠? 무섭지, 그죠? 예. 이런 종목들이 좋긴 한데 좀 무섭죠. 이런 무서운 종목들은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저점까지 와버렸네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와, 얘도 추세 저점까지 와버렸네요. 다이렉트로. 저 매매 금지라 그랬지, 그죠? 보세요, 이제 폭포수. 올라갈 때 이래 야금야금 올려놓고 떨어질 때는 폭포수냐, 이제 매매 금지입니다, 이거 퀀텀.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눠주는데 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지 마라 하는 이유. 뭐 좀 보고 찌라리고 다 필요 없다고 제가 이럴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매매할 때 신중하게 매매하시고요. 내 돈은 소중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파연구소 시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